1998년 10월 요때 사라고 하죠. 발목 맞죠? 발목 요때 사라고 했습니다. 또 언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때. 언제? 요때. 이게 언제입니까? 2013년 6월입니다. 2013년 6월. 네. 그리고 또 언제? 자, 오늘 사실 하는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고 아마 조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부동산 분석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해놓고 3.0이라고 붙여놨습니다. 3.0. 3.0이라고. 그럼 1.0은 뭐고 2.0은 뭐길래 3.0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3.0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기술적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할 내용이 제가 어쨌든 부동산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분석을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데이터로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한 차원을 높여서 3.0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부동산 분석 3.0입니다. 거창하게 어쨌든 3.0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시작한다는 거고, 부동산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낯설고 뭔지 모르겠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나름 타칭 1타 강사 아닙니까? 그죠? 부끄럽지만 타칭 1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강의 시간은 제가 딱 잡아 놓지는 않았는데 가변적으로 봐가면서 어쨌든 뭐 호응 안 좋으면 빨리 그냥 착 끝내고, 호응 좋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포인트로 핵심 내용들은 다 담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사 제 소개 잠깐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뭐냐, 이 개념부터 모르실 거니까 그 개념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부동산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결국 매수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부동산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좋다는 말만 안 할 겁니다. 뭐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것도 이게 100%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근데 그 한계를 잘 알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죠. 한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강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치과 의사도 임플란트 전문이 있고 뭐 보철 치료 전문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으로 이런 보철 치료는 잘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 이런 건 잘 못하겠다. 그런 그 분야마다 전문성이 있지만 한계를 잘 아셔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부분들의 한계, 그리고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신 오늘 사실 강의 자료에는 조금 기술적 분석이 명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잘 보이고,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것들 위주로만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강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오늘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이벤트들 잘 안 하지만, 이런 라이브도 안 하고 한번 할 때마다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좀 하고, 그리고 Q&A 시간도 이거는 무제한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부터,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하면요. 이제는 지금 13년 차 퇴사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고요. 원래는 IT 업종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었고 퇴사를 했고,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적 자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도전해보고자 부동산 투자한 지도 한 8년 정도 됐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조금 그런 부동산을 데이터로, 통계로 진단하고 조금 안전하게 하는 그런 쪽에
흐름 분석 그리고 흐름을 뭐 입지보다는 흐름 분석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 유동성 흐름부터 큰 흐름을 분석해서 그렇게 조금 진단하고 전망하는 쪽으로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투자자인 제가 직접 만들었죠. 직접 만든 그 플랫폼 이름도 선푸망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닉네임도 선푸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강의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도 이제 한 6년이 되어 가네요. 6년이 되어 가고 부동산 강의한 지도 뭐 그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칭 일타 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다른 채널들 나가서 한 번씩 인터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뭐 어쨌든 아마 대부분 제가 오늘 보니까 한 반 이상이 정규 강의 수강생분들 지금 500명 넘으셨네요. 정규 강의 수강생분들이실 거라서 소개는 짧게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 신념이고 슬로건이고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정말 쉽게 정말 전문가 수준의 부동산 분석을 한 방에 끝낸다. 이게 제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플랫폼을 쓰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플랫폼을 쉽게 전문가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방향성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뇌피셜을 싫어해요. 뇌피셜을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근거로 저는 시장의 과거부터 해서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근거로 의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일 확률이 높다. 그 근거들을 예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지 않았던 분들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과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현재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도록 모든 근거들을 눈으로 보여드리고 직접 해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차트 같은 곳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예전에 지역 규제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다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쉽게 과거를 모르고 부동산을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목표입니다. 네, 목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개는 이제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석 3.0이라고 있습니다. 3.0. 뭐가 1.0이고 뭐가 2.0이고 뭐가 3.0이길래 네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출발한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2020년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다 하락한 시기였죠. 그때 부동산 전문가분들 보면 한 몇십 명 되는 전망들을 보면 맞춘 사람 몇 명 없죠. 그죠? 몇 명 없습니다. 맞춘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25년 전문가들 전망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반입니다. 5대5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을 믿느냐에 따라 이 확률이 5대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중에 분명히 뭐 높은 확률로 계속 조금 뭐 잘 맞추신 분이 있을 겁니다. 10번 중에 7, 8번을 맞추신 분들. 예,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유튜브 댓글 보면 요즘 가관도 아닙니다. 그죠?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온다면서 그래서 300만 원 결제하고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말 하네요.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받고 결제하고 유료 컨설팅 550만 원 받고 추천받아 지방 아파트 매수했는데 30% 이상 폭망했다 그러고. 예. 이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간절하니까 그냥 덥석 많은 돈 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비싼 강의만 계속 듣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반반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사실 정말 보면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비싼 돈 냈으면 사실 재가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누굴 믿느냐에 따라 확률은 5대 5입니다. 예. 누굴 믿느냐에 따라 확률은 5대 5입니다. 강의 자료 다운받아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자료 다 펴놓고 하는 거니까 강의 자료 찾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굴 믿느냐에 따라 확률이 5대 5야. 그럼 만약 물론 운 좋게 내가 시장을 잘 보는 전문가를 만났다면 5대 5가 아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이 많은 시장 전문가들보다 만약에 과거에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저점과 고점을 훨씬 잘 맞추는 지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30년을 봤는데 뭐 어떤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사람인지 지표인지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 맞춰. 이때까지 잘 맞춰왔었어. 네. 그런 게 있다면 훨씬 사실 그런 듣보잡 전문가나 유튜버 강사분들보다 훨씬 더 사실 신뢰성이 있는 거죠. 확률이 높은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분석을 했지만 이게 정말 확률이 낮고 확률이 50%밖에 안 되고 엄청 낮고 그랬으면 이걸 굳이 이런 자리를 안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제가 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다. 그래서 저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정말 힘들었는데 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캡처 자료에 나오는 제가 이제 강의 자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 이제 캡처해서 파워포인트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 손포망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실제로 이제 유료 사이트입니다. 다만 일주일 무료 체험하기 해서 가입하시면 여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여기에 지역 분석을 누르면 이 지역에 대한 이런 보조지표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기술적 분석 메뉴들을 이건 이제 여러 지역을 비교하는 거고 여기를 캡처해서 강의 자료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지금 뭐 보면 2019년부터 이제 올해 2025년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일단은 매수만 볼게요. 일단은 매수 신호만 볼게요. 자, 매수 신호를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과매수라고 되어 있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과매도 이 점선을 제가 꺼놨죠. 여기 과매도 구간은 뭡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침체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많이 침체됐다는 거예요. 과매수는 뭡니까? 여기는 너무 과열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떨 때 사야 됩니까? 지금 매수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 사야 됩니까?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죠, 다들. 그죠? 다들 바닥에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 침체 구간을 바닥을 찍고 이게 벗어날 때 그러니까 너무 발바닥에 사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발목 정도 오실 때 안전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매도 선 구간을 벗어날 때 사는 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서울로 하나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차트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실 거니까 자 30년 조금 서울 길게 이렇게 볼게요. 자, 요때 1998년 10월 요때 사라고 하죠. 매수 포인트 발목 맞죠? 발목 맞죠? 발목 요때 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만 볼게요. 요때 사라고 했고 또 언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때 언제? 요때. 이게 언제입니까? 2013년 6월입니다. 2013년 6월. 네. 그리고 또 언제? 2013년 6월에 샀으면 여기서 예를 들면 2013년 6월에 샀으면 어떻게 됐나? 자, 2013년 6월부터 이렇게 지수 상승률로 보면 81% 상승입니다. 81% 상승. 네. 그죠? 그리고 요때 서울은 이미 매수 신뢰가 떨어졌죠. 언제? 2023년 7월에. 2023년 7월에 사라고 이 매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6% 상승입니다. 지수로. 서울 전체 지수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라고 하는데 이 보조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첫 시간이고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앞으로 이런 보조지표들을 하나하나 특성이랑 그런 한계랑 그런 거 어떤 것도 또 같이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차차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엠머니 2023년 6월에 내 집 마련한 사람 나야 나. 서울입니까? 네. 그죠? 지금 지난 거의 이때부터 보면은 한 30년 동안 매수 신호는 정확하게 때려 맞췄습니다. 그죠? 네. 자, 사실 뒤쪽에 가서 매도도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서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뭐 울산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울산은 언제 사러 갑니까? 이제 이 지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예? 일단 매수만 보면 언제 사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울산입니다. 언제 사라고? 요때 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언제 확실하게 신호 줬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지난 30년 봐도 매수 신호를 몇 번 안 주죠? 응? 매수 신호 몇 번 안 주죠? 그죠?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6년 7년에 한 번씩 줍니다. 막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요때 줬고 그 다음 또 언제 줬습니까? 그 다음에 요때 또 줬습니다. 요때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요때. 그리고 또 언제 줬다? 요때. 언제? 2019년 10월에. 와, 2019년 10월이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가 2019년 11월이죠. 그리고 또 언제? 울산은 매수 신호 왔다? 2023년 10월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는 빼고 매도는 뒤에서 또 볼 건데 매도는 매수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매수만 보니까 어때요? 전문가들보다 낫죠? 유튜버보다 낫습니까? 낫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낫고 여러분들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얘가 일단 매수만 잘해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지역도 한번 더 볼까요? 광주 보자고요. 광주 한번 볼까요? 저도 모릅니다. 봐야 합니다. 광주는 사실 하락을 잘 안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더 잘 안 나오네요. 요때 요때 매수 신호 한번 나왔고 그다음 뭐 거의 하락 광주도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CCI 요 CCI라는 지표는 조금 신호가 빨라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CCI란 이제 무슨 보조 지표인지는 제가 그런 것들은 설명은 뒤에 늦게 드릴 건데 보시면 사실은 정확도를 높이려면 한 개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내가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하겠다 하시면 얘네들 지금 보시면 신호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랑 뭐 CCI는 보조지표랑 뭐 스토캐스틱이랑 MFI 있는데 CCI만 신호가 왔고 나머지 애들은 신호가 다 안 왔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광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까 봤던 울산은 뭡니까? 울산은 CCI도 신호 왔고 MFI도 신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MFI가 뭔지 CCI가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조금씩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얘는 울산은 광주보다 신호가 2개가 더 많이 떴고 얘 스토캐스틱도 제가 볼 때 곧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KB보다는 부동산원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으로 통계를 이렇게 변경해 보면 이미 요 신호도 다 매수 신호가 왔습니다. 울산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여러분들 웬만한 일반인들 포함, 웬만한 유튜버들 포함, 웬만한 전문가들 포함 90% 이상은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 프로그램 팔아먹으려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어때요? 관심이 듭니까? 신기합니까? 관심이 생겨요. 예. 그 관심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저런 보조 지표가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개념부터 조금씩 깊게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다 대부분 4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 좀 있으면 중반이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삐삐를 차다가 중학교 때까지 삐삐를 차다가 조금 이제 그때 게임을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동네 PC방 게임 대회는 다 쓸고 다니면서 용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CT폰을 샀습니다. CT폰 신세계야. CT폰 사니까 신세계야. 왜냐? 삐삐 확인하러 공중전화까지 안 가도 돼. 그죠? 이런 신세계가 온 거야. 삐삐만 차다가.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휴대폰이 되네. 이거는 옛날에 이 CT폰은 전화 받는 건 안 됐잖아요. 거는 것만 되고. 근데 휴대폰은 뭐야? 전화 받는 것도 되고 거는 것도 돼. 그리고 나니까 조금 기술이 더 발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아예 핸드폰으로 넣어버리네. 시대가 발전하니까 기술이. 그죠? 이게 부동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1.0 시대입니다. 부동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실 기술을 만났냐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프롭테크라고 용어를 들어보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프로퍼티. 부동산을 영어로 프로퍼티라고 하고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테크를 따서 프롭테크. 부동산과 기술이 만난 거예요. 그게 부동산과 기술이 처음 만난 겁니다. 프로테크. 그래서 뭐가 됐냐? 그게 1단계고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통계들도 오픈되고 지수들도 오픈되고 아파트 실거래가도 오픈되고 그러면서 그죠? 호객 논어도 생기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부동산 아파트 정보를 인터넷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뭐다? 한국은 아파트 시장이 획일화됐어. 야, 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발전되는 거야. 왜냐하면 웬만한 상품 같거든.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개별성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 대체 상품이 된 거야. 거의. 그죠? 1단계가 데이터 오픈된 게 1.0 시대입니다. 정보가 오픈된 거. 그리고 2단계 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 정보가 오픈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입주 물량이라는 것도 구해보고 입주 물량의 적정 수요 공급, 적정 공급도 뭐 인구수 곱하기 0.05 이런 것도 막 해서 뭐 그때 이제 부동산 지인도 나오고 입주 물량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지식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뭐 합니까? 미분양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제 그죠?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면 아파트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다. 이런 것들을 뭐 합니까?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그 펀더멘탈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2.0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한몫 가담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통계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로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강의하고 플랫폼까지 만들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쁜 딸돌님.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가 오픈되면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죠? 다들 같은 거 보고 움직이고. 그 시기를 지금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오늘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3단계입니다. 3.0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거창하게 기술적 분석, 부동산 분석의 3.0의 시대로 진입하는 서막을 제가 연다고 했는 게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됐고 그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건데,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인 분석이 우선입니다. 단계가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그 기본적인 분석을 끝나고 나면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해져서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이렇게 운이 좋으면 더 많이 상승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때까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본적인 분석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025년까지도. 그죠? 이 기술적 분석까지 단계로 누군가 시도해 보거나 해석해 본 사람이, 그리고 그런 환경을 제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부동산 분석 3.0의 시대가 왔고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동산 분석 수준 중에서 가장 발전된 분석 단계, 현재까지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발전된 단계가 오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기술적 분석 시대의 서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게 뭡니까? 분석이라는 건 결국 두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하는 거랑 기술적인 분석하는 거. 두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그죠? 자,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뭡니까? 기본적인 분석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거, 정규 강의했던 내용들, 그런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타고 타러가서 어떻게 그래서 통화 정책을 알아야 되고 재정 정책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원인, 그리고 흐름을 보는 거. 그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방법과, 그래서 현재의 가격과 이 결국의 가치와 얼마나 괴리를 발견해서 이건 지금 저평가다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원인을 보고 결과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뭐냐?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얘는 원인을 보지 않아요. 뭐만 보냐? 가격 그 자체만 보고 그 가격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보느냐? 기술적 분석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가격의 힘이라든지 추세라든지 그리고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얘가 이 정도 구간이 되면 너무 지금 과열됐다. 얘가 지금 이 정도 구간 되면 너무 침체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고 어느 하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얘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이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뭔지 단어도 오늘 생소했는데 사실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주식 쪽이나 금융 쪽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전문가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은 당연히 하는 방법론이고 단계입니다. 그죠? 주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냐, 가티 투자냐, 뭐 슈카에서도 나왔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원래는 주식 투자를 하지만 개별 주식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ETF 투자만 하고 거의 미국 주식만 하는데 제가 개별 주식을 하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개별 주식을 하는 투자 조건이 있거든요. 어떨 때 하냐면 이럴 때 합니다. 요런 밈들이 막 돌 때 엄청나게 다 빠졌다고 하고 악재들 막 며칠 연속으로 쏟아내고 할 때 그럴 때만 개별 주식을 저는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거 중에서도 정말 누가 이름 불러도 아는 종목들 거기에서도 그 주가 중에서도 대장주인 것들만 저는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사실 제 주식하는 거는 참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네이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알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하루에 5% 이상 빠졌다 아니면 지정가를 지정해놓고 얼마까지 내려왔다 엄청 바닥에 깔아놓고 내려오면 알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엄청나게 빠지면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 지표들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짧게 뭐 한 10%에서 15%, 20% 정도만 먹고 빠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카카오도 했었고 뭐 네이버도 했었고 뭐 예전에 제가 다니던 전 직장 SL도 한번 했었고 그게 이 보조 지표를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도 이제 보조 지표를 쓰는데 요 RSI 신호를 보니까 요때 보니까 요 아까 뭡니까 과매도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신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사봤습니다. 요때 44% 빠졌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19%, 20% 정도 됐던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놓으면 배워놔서 손해가 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게 기술적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내 그런 분석 방법이 있으면 하시되 요거까지 할 줄 알면 훨씬 더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에 그럼 부동산에 기술적인 분석을 적용할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예전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도 정말 크고 외부 영향도 정말 많이 받고 세력도 정말 많이 와서 이 노이즈도 많은데 근데 주식은 정말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고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동 평균도 보고 여러 가지 어쨌든 보조 지표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식 쪽은, 금융 쪽은. 그런데 아니 부동산은 그것보다 훨씬 변동성도 없고 비교적 추세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엄청 무거운 자산인데 얘에다가 그런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훨씬 더 쉽게 방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그런 객관적으로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이 차트 보면 아시죠? 제가 이 강의 자료에도 썼던 내용인데 원래도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은 적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뭡니까?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뭐예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뭡니까? 거래량이죠.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가격이죠. 가격, 매매 지수. 그죠? 오늘 사실 이런 정규 강의 내용까지 조금 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래량 후행이라고 하죠. 거래량이 후행 데이터입니까? 거래량은 선행 데이터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선행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량을 지금 보면 거래량은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거래량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쑥날쑥할 때 추세가 잘 안 보이게 해서 이 추세를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동평균선이라고 이렇게 추세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게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동평균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 전체 이동평균을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추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구간의 이동평균이냐? 24구간의 이동평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2013년 1월이다. 그럼 2013년 1월부터 2025년 1월 24개월의 평균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로 뒤로 늦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늦춰진 게 뭡니까? 이 변곡점의 타이밍들이 더 빠르죠. 24구간을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다? 추세를 보니까 상관관계가 되게 높고 매매 가격과 이 가격과 상관관계가 되게 높고 24구간을 이동평균에서 뒤로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변곡점이 더 빠르게 나온다는 것은 거래량이 매매 가격과 상관관계가 엄청 높고 선행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수강생분들은 다 아실 거고. 자, 물론 이동평균이라는 개념, 이 보조지표가 뭔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요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동평균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동평균선은 가격을 특정 기간 동안 평균 내어서 그린 선이고 그 가격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쉽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의 불규칙적인 변화를 줄여서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들쑥날쑥한 노이즈 부분을 없애고 제거해서 추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입니다. 이게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그죠? 들쑥날쑥한데 얘를 이동평균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 또 보시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죠. 응?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금리고 빨간색이 뭐예요?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증감률입니다. 응? 이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 뭐죠? 주택담보대출금리이고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의 증감률을 전월 대비로 하고 요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분석이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서울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에?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응? 자, 보시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근데 보면 뭡니까? 마이너스 0.8이죠.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0.7만 넘어도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8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한 거죠. 얘네 두 개의 대출금리랑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얘가 시차가 어떻게 돼? 후행한다. 5개월 후행한다. 뭐가 후행한다? 서울의 매매 가격이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5개월 후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금리를 움직인다고 가격이 바로 다음 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 시장의 지수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5개월 정도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을 5개월 뒤로 이동시키면 아니죠. 주택 가격이 느리니까 담보대출 금리를 뒤로 5개월 늦추면 후행이 아니라 동행한다고 나오죠. 그죠? 동행한다고 나오고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기술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뭘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시장의 원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응?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2022년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유튜버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금리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면 그전에도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분석 방법들을 시장에 했었고 단순하게 이 이동평균선도 기술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술적인 분석의 초보 단계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을만 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오늘 공개적인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들어보고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재밌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이동평균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이동평균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동평균이라는 것도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평균도 뭐다?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이동평균으로 하나 더 여러분한테 정말 이것만 들어가도 사실은 1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억의 가치가 있는 정말 몇 년 동안 강의 어떤 데서 피라미드식으로 들어도 못 들을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장담할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깨우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못 이해해도 꼭 나중에라도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뭡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뭐예요? 거래량이랑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렸죠. 여기서 뭡니까?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랑 선후행성을 이동평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까? 응? 그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가격하고 거래량입니다. 자, 파란색이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이에요.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 빨간색이 뭡니까? 전국의 거래량입니다. 그거를 추세를 쉽게 보기 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을 3구간씩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훨씬 잘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선행입니까? 보시면 뭐가 먼저 움직입니까? 뭐가 먼저 움직이고 뭐가 늦게 움직입니까? 응? 뭐가 먼저 움직이고 뭐가 늦게 움직입니까?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뒤에 따라오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겠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막 서울의 강남 거래량이 왜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강남 거래량을 그렇게 아직 확정 나지도 않은 걸 추정하고 톡방에 뿌리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지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면 가격은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움직이면 다른 강남권 전역 다른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거래량을 그렇게 빨리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선도단지들 거래량이 얼마가 나왔고 신고가가 나왔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3구간은 뭐냐 하면 그냥 원래 이동평균은 뒤로 3구간이죠. 이렇게 하면 뒤로 3개, 예를 들면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이다. 그러면 1월, 2월, 3월에 평균을 내서 1월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뒤로 시점이 다 밀리니까 제가 앞으로도 3구간을 평균을 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6구간이죠. 앞뒤로 6구간을 평균을 낸 겁니다. 이제 시점을 뒤로 안 미루려고. 그 이야기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거래량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응?
거래량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있을까? 거래량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그걸 보면 더 좋은 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 유동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M1, M2라는 게 이것까지 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통화량인데 어떻게 보면 M1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단기 자금성이 강하고 M2라는 게 뭐냐면 2년 미만의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 자금입니다. 돈이 묶인 자금입니다. 그러면 M1 나누기 M2라는 건 뭡니까? 단기 전체 통화량, 이 M2라는 게 전체 통화량이고 이 전체 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체 돈 중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의 비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자금의 비율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투자 자금으로 들어올 성향이 높은 돈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M1 나누기 M2라면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그게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건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유동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보시면 거래량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유동성이 초록색입니다. 맞습니까? 보통 동행하거나 선행해서 움직이죠. 이게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거래량보다 유동성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럼 유동성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이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국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이겠죠. 자, 향후 금리 전망을 보시면 됩니다. 금리 전망을 보면 유동성보다 선행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향후 금리 전망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통계 서베이거든요. 서베이 통계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금리 전망 지수입니다. 실제 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전망 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금리라는 이제 거꾸로 역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금리 전망 지수가 밑에가 170이고 위가 70이죠. 거꾸로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차트랑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금리 전망도 선행해서 유동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금리 전망은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유동성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매매 가격도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렇게 쉽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금리 전망이 여기 나오는데 금리 전망이라는 게 원래는 요렇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합니까? 쉽게 우리가 추세를 쉽게 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뭘 적용했습니까? 기술적 분석을 적용한 거예요. 그 중에 기술적 분석 중에 이동평균이라는 걸 적용해서 개를 쉽게 분석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람 눈에 쉽게 보이도록 방향을 보이도록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기술적 분석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눈에 보기 어려운 거를 쉽게 보게 하도록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평탄화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라식 간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렵지 않죠. 이제 이해되시죠? 기술적 분석을 되게 쉬운 것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이 뭔지.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다 이동평균 적용하죠. 자,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치면 삼성
네이버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치면 아 이게 저걸 하고 있어서 느리구나.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아, 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를 좀 나가면 이제 이게 다 이해하셨죠? 진짜 이 핵심 개념만 이해하셔도 뭐 이상한데 결국 여러분들이 본질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본질을 알면 중심이 딱 잡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줄 알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으면 지금 진짜 한 10만 원 내십시오. 한 번에 이해하셨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자산 시장을 보는데 뭘 봐야 되는지를. 자, 그래서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한 줄로 쉽게 표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를 잘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뭐다? 기술적 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정도는 밥이죠, 그죠? 이 정도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어떤 건지 알겠죠?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하나 이동평균선이 대충 어떤 건지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를 내볼게요.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에 뭐랬다? 거래량을 가지고 이게 위에가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 밑에가 뭡니까? 얘네들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입주 물량이고 자, 거래량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이 어떻게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12구간, 12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추세 12개월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제 요거를 이제 진도 조금 더 나가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무빙 에버리지. 우리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초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그죠?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요 앞 글자만 따면 뭐다? MA입니다. MA.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MA라고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게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구나. 그걸 뭐다? 12구간을 이동평균한 거구나. 이 밑에 건 뭐다?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인데 48구간을 이동평균한 거구나. 이 까만 선은 거래량의 48구간 이동평균선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요거는 우리 딸들도 다 이해한다. 이 정도 무빙 에버리지 요 정도 영어는. 그죠? MA 뭐다? 무빙 에버리지. 이거 뭐다? 이동평균. 이동평균을 한 번 더 요즘 다 줄이니까 뭐라고 한다? 이평선. 이동평균선, 이평선. 오케이? 요즘 줄여야지. MA 이평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뭡니까? 초록색 단기 이평선이 깨집니다.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뭡니까? 단기 이평선이 뭡니까?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장기 이평선은 뭡니까? 전체적인 긴 구간의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추세가 이때까지의 추세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추세가 꺾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를 이제 뭡니까? 우리 골든타임 데드라인 그러죠. 골든타임 뭡니까? 이거 골든타임이 이때 정말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뭡니까? 이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똑같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 이게 죽는 크로스가 되는데 장단기가 크로스가 되는데 일로 가면 죽는다는 거야. 이때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 신호가 나오니까 그 뒤로 조금 있다가 죽는다는 거야. 단기 추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단기 추세가 힘이 빠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뒤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12개월 단기 이평선이 치고 올라갑니다. 장기 이평선을. 그때 언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골든타임 알잖아. 그죠?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요때 뭐다? 정말 좋은 골든타임이다. 골든크로스다. 오케이? 요때 거의 발목이지. 조금 늦었지만 발목이지. 예?
그리고 또 요때도 나왔죠. 요때도 사실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요때 하는데 제가 어쨌든 요 정확하게 잘 보일 테면 요때 또 데드 크로스 나오죠. 단기 평선이 밑으로 뚫고 추세가 죽으면서 내려간다. 거래량이 요때 고점 전에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보면 뭡니까? 이게 보입니까? 그냥 거래량만 아파트 거래량만 봤을 때는 이런 걸 못 보잖아. 근데 뭐야? 이런 주식 보조 지표를 이용하니까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뭐야?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뭐야?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 어려운 거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해주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안 어렵죠? 요것만 이제 몇 개만 그런 방법론들만 잘 맞는 것들만 알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 지금 26페이지입니다. 이거 오늘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중에 지금 거래량 가지고 이평선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확률 높은 거를 여러 개를 체크해 보면 잘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엑셀 이거 안다고 해도 엑셀로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잘 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되게 생소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쉽게 또 사례를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건강검진하면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의사들 여러분들 처음 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자꾸 물어봅니다. 담배 몇 개 피는지, 일주일에 술 얼마 먹는지. 그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검진 문항이죠. 검진 문항. 검진 문항입니다. 검진 문항. 검진 문항을 여러 개 물어봐. 혈압도 되고, 이 검진 지표죠. 혈압을 하는 게 검진 지표입니다. 그죠? 혈압도 재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윗몸 일으키기, 체력장 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는지, 1분에 몇 개 하는지, 근력 체크도 해보고, 검진도 재보고, 달리기 100m에 몇 초 뛰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검진 지표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 뭐 보면 이런 거 해보면 이 사람 힘이 근력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달리기가 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 다 나오잖아요. 측정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딱 서 있는 것만 보면 그 뭘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검진을 해봐야 그 사람이 실제로 몸 안이 그리고 근력이 민첩성이 얼마나 건강한지 안다는 거야.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아파트 가격만 봐서는 거래량만 봐서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 거 방법이 뭐다? 그렇게 해서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게 보조지표입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고. 자, 그래서 원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 주식 쪽에서 엄청나게 고도화돼서 발전되어 있고 엄청나게 예전부터 사실 주식 쪽이나 금융 쪽은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죠? 방법론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 테슬라인데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이런 기술적 분석하는 거에 되게 유료 사이트인데 이게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인디케이터. 우리 뭐 중학교 나왔으니까 이거 보면 뭡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지표입니다. 지표. 지표. 자, 인디케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는 뭡니까? 기술적 보조 지표입니다. 그죠? 얘는 누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주식 쪽은 이런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RSI라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주식 쪽 할 때는 이렇게 깊게 잘 보는 건데 얘 보니까 RSI 뭐예요? 여기 뭐예요? 과열 구간이 나와죠. 그 과열 구간 뭡니까? 이때는 팔아라는 거죠. 이때 뭡니까?
너무 과매도 구간, 침체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는 웬만하면 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보고 샀다는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제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준에도 맞고 요 지표도 맞고 해서 산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그래서 뭐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뭡니까? 이 보조 지표들이 뭐다? 검진 문항이다. 이게 예를 들자면 100m 달리기 몇 초에 하는지, 푸시업 몇 개 하는지, 혈압 검사, 피 검사, 여러 가지의 다른 검사들이에요. 이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조금 친근합니까? 그게 보조 지표가 뭐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하는 검진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진을 10개를 했는데 10개가 다 통과야. 그럼 엄청 건강한 거야. 10개를 예를 들어서 검진을 했는데 한두 개 빼고는 다 안 좋아. 그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사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지. 그런 남자한테 우리 딸을 결혼 보낼 수 없지. 예? 시집 보낼 수 없지. 예? 요즘 제가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검진들을 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내 돈들을 맡겨야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 지표들마다 오늘 하나하나씩은 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 보조 지표들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과매도인지 지금 많이 무리했는지 지금 많이 침체됐는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시작하는 관점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할 때 혈압 측정하고 당뇨 측정하죠. 근데 그 혈압 측정하는 기계가 어떤 식으로 안에 공식이 들어가서 혈압을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측정하는지 그 측정 공식을까지 이해하고 그걸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당뇨 기계가 당뇨를 실제로 그 피를 빨아들여서 어떤 공식을 써서 측정하는지까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거기까지 관심 가지신 분 있습니까? 없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러면 적정 범위가 어딘지, 이게 어디가 저혈압이고 어디가 고혈압인지까지만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는 그까지만 사실 접근해도 얘네들의 가치를 다 뽑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00m 달리기 13초 이하는 우수하다, 30초 이상 심각하다, 이런 기준만 명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되지 이 초를 어떻게 재는지, 초시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정리는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하면 여기 지표 설명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 이제 실제로 어떤 보조 지표들마다 얘는 혈압 측정하는 거다, 얘는 근력 측정하는 거다, 얘는 민첩성 측정하는 거다, 그런 설명들이 있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제가 정말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랑 유튜브 강의들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조금 빨리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잠깐만요. 이제 이게 추운데 덥네. 문을 살짝 열겠습니다. 지금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열이 올라왔네. 자, 이제 진도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론은 깔았죠? 진도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조지표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뭡니까? 특정 기간이 있어요. 특정 기간 내에 그거의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얘 가격의 강도가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이제 모멘텀이라고도 하는데 모멘텀도 측정하고 얘가 지금 뭐 너무 지금 과열됐다. 왜냐하면 기간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이 30%가 올랐어. 이거는 과매수다, 과호평가다. 분명히 그 다음 지쳐서 쉬어간다.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보조지표가 측정하는 게, 그죠? 보조지가 측정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보니까 쭉 30년 동안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30% 이상 올라가면 과매수다. 이런 것들이 맞는 구간들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조지표라고 딱 그냥 보조지표 뭐 하나를 갖다 클릭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조 지표마다 설정 값이 있어요. 어떤 몇 구 어느 얼만큼의 기간 안에서 그 힘의 강도나 걔네들의 근력이나 그죠? 이 검사를 할 거냐. 이거를 조금 짧게 잡으면 신호가 빠르게 나오고 조금 빨리 나오고 빨리 알려주는데 가짜 신호가 또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이거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수정해 보면서 노가다로 엄청나게 검증해서 테스트해서 하는 게 제가 일단은 다 기본값을 다 적정값을 다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조 지표들이 원래는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수십 가지들 중에 근데 비슷한 것도 많고 제가 다 검증해 보니까 이게 주식 쪽에서는 괜찮은데 부동산 쪽이랑은 또 성향이 안 맞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다 검증하고 거르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것들을 걸러서 정말 신뢰성 높고 잘 맞고 조금 빠른 애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제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쪽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뭐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동 보조 지표라는 게 결국 어떤 추세 변화가 일어나는 과거 패턴들을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들로 시장의 변화를 쉽게 캐치하기 위한 노력이고, 이게 어쨌든 눈으로 보기 힘든 걸 쉽게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추세 이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요거 이게 뭡니까? 반포자의 실거래가입니다. 응? 반포자의 실거래가 뭐야? 25년 2월에 41억이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면 이걸로 예를 들면 이게 비싼 건지 가격이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잖아요.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때 25층이 84가 41억이었구나. 그러면 그 전에 2월 달에 34억도 있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조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감을 잡을 것 같아. 지금 가격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거를 또 어떻게 차트로 나타내니까 전체 긴 구간 안에서 훨씬 더 조금 쉽게 보이는데 쉽게 조금 더 보이죠. 그죠? 이게 뭐 많이 올랐는지 많이 떨어졌는지 얼만큼 많이 올랐다가 얼만큼 많이 떨어졌는지 차트로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잘 보여. 근데 이거를 언제가 저평가고 언제가 고평가인지는 또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반포자이였잖아요. 반포자이. 자, 반포자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를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걸 제가 일단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포자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 차트는 일별 차트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뭡니까? 2019년 6월 23일 거래, 2024년 7월 9일 거래.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줄이면 뭉쳐지거든요. 그룹핑 되는 거고 사실은 거래량도 일별 거래량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뭉쳐서 어쨌든 쉽게 전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구간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언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일단 스토캐스틱 요 보조지표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여러분 아직은 여러 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언제 사라고 합니까? 요때는 무조건 사라는 거죠. 과매도 구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사세요 라고 하죠. 요때는. 그리고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자 요때 한번 볼게요. 요때 과매도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 요때입니다. 과매도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 시점에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다? 예를 들면 요까지 한번 잡아보면 243% 올랐고 27억 6천이 올랐네. 그죠? 일단은 지금 매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요때 한번 신호도 왔죠. 요때 한번 사라.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죠? 요때도 보면 그래서 언제입니까? 요때죠. 요때. 실제로 완전 바닥은 요때였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요때 요걸 확대하면 되겠다. 그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좁혀놔서 그런데 확대하면 요렇게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바닥은 아니고
발목에서 신호를 알려줬습니다. 발목에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애가 발목에서 알려줬어요.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서 알려줬는데 요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8억 9천이 올랐네. 28%.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실거래 차트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런 알려주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얘네들 검진 문항을 검진 문항을 몇 개 넣어보고 검진 문항을 넣어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죠. 얘가 실제로는 지금 힘이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이거 완전 링겔 맞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지금 너무 예를 들면 이때는 너무 과열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얘가 지금 1분에 푸시업을 1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많이 좀 지친 상태 과열됐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실거래 가격이나 그런 매매 지수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범위가 있어. 뭡니까? 고혈압, 저혈압도 특정 수치 범위가 있죠. 얘도 대부분이 이렇게 0에서 100 사이 범위거나 마이너스 100에서 뭐 100, 플러스 100 사이거나 뭐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사이거나 그런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이 범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과열이다. 어떤 범위 밑으로는 침체다.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그러니까 단순히 매매 가격 증감률이랑 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매매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랑 얘는 완전 다르죠. 얘는 뭡니까? 단순히 뭡니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근데 이 보조 지표는 특정 기간의 힘을 전월 대비가 아니라 특정 기간의 힘을 이나 모멘텀이나 변동성이나 그런 과매수 과매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간 개념입니다. 얘는 이 전월 대비는 기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전월 대비고. 그러니까 이 추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측정하는 방법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런 측정 지표들이 과매도, 과매수라는 기준점을 제가 차트마다 뭐 해놨습니까? 대부분의 차트마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마다 이런 기준점을 다 줄을 그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걸 설명했으니까 빨리 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야, 이거 지금 얘가 너무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올라가네? 이제 슬슬 기어다니네? 이제 좀 있으면 걷겠는데? 이거 뭡니까? 이제 뛰겠는데? 그러면 이제 요럴 때 걸어 다닐 때 기다가 걸어 다닐 때 매수. 그죠? 그리고 야, 이게 엄청나게 뛰었어. 그래서 이만큼 갔어. 야, 이 인간이 10km를 쉬지도 않고 달리더니 500페이스에 있는지 슬슬 뭡니까? 슬슬 이렇게 하더니 힘이 빠지네? 슬슬 힘이 빠지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건 정리해야지. 힘 빠지는 애들은 이제 교체하거나 다른 애들로 힘 좋아지는 애들로 교체하거나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선진 님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저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 보조지표의 한계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여기 리스트에 나오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0년 이상으로 해서 보면 700세대 이상으로 해놨는데 뭐 100세대 이상으로 하면 위에 한남도 이제 비싼 것부터 나오죠.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2천 몇천 개가 나오고 강남구를 보려면 강남구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자 0년차 아파트 거래량 없는 아파트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조지표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리고 특정 평을 하잖아요. 특정 평별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동의 레미안 라클래시인데 4년차인데 얘는 거래량이 없네. 예?
2020 입주가 언제입니까? 입주가 2021년 입주가 2021년 9월인데 거래량이 거의 없네. 이거는 보조지표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애들은 뭐냐 하면 명확하게 쉬운 애들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대충 한 5년 차 이상 정도 되는 애들 뭐 세대수가 크면 클수록 더 명확하게 나올 거고 그런 애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한계가 있긴 해요. 그게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보면 이런 애들 명확하죠. 뭡니까? 언제 사라고?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얘가 이게 이제 크로스 될 때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올 때거든요. 요때가 골든 크로스 조금 더 빨리 보려면 이 이평선이랑 얘가 골든 크로스 나올 때가 요 시점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려면 요 과매도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또 외우기 어렵잖아. 그죠? 보조지표 올리면 마우스 올리면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매수 포인트를. 그죠? 이럴 때 지표마다 조금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보려면 요때 매수 포인트입니다. 요때. 그럼 요때부터 매도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지금 얘는 봐야 매도 포인트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단지들은 대부분 매도 포인트가 잘 안 나와요. 왜냐?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매도 포인트가 안 나와. 매도 포인트가 뭡니까? 이거 꺾고 내려가야 되거든. 보조지표 자체의 문제를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이번에 공모주 예를 들어서 상장했어. 다음 주에 본다고 이게 보조지표 나올까요? 주식도? 똑같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듣고 계십니까? 이제 뒤쪽에서 지금 일단 개념 설명하는 거고 뒤쪽으로 가면 매수랑 매도가 어떻게 다른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제가 시연해야 되는데 시연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연할게요. 재밌습니까? 저는 이거 한다고 피똥 쌌습니다. 진짜 죽을 뻔. 제가 손부망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 게 이때까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어떤 건지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세요. 아까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잖아. 거래량이 이렇게 단기가 장기 치고 올라갈 때 요런 건 이제 이해했죠. 그리고 얘네들 기본적인 보조 지표들도 여러분들 뭔지 얘네들이 피 검사하는 건지 당뇨 수치 검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지는 알겠다. 요때는 사라는 포인트다. 그래? 그리고 이 꺾고 내려갈 때가 뭡니까? 이제 매도도 해볼게요. 뭐다? 요때는 뭡니까? 힘 빠질 때. 요때는 뭐입니까? 야, 웬만하면 매도해라 이 말입니다. 웬만하면 매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매도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울 한번 가볼게요. 매도 신호까지. 자, 아까 우리 매수 신호는 잘 봤잖아. 그죠? 매수 신호는 잘 봤죠? 그러면 매수 신호는 거의 다 잘 맞았어. 근데 매도 한번 볼게요. 매도는 뭡니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뭡니까? 예술이야. 그 매도가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보조 지표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워. 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CCI라는 보조 지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CCI 보니까 어때요? 이 CCI라는 지표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빠르고 신호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때도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죠. 요때 아직 완전 고점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요때도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죠? 실제로 근데 사실 요때는 거의 이때는 진짜 원래는 매도해야 되는 추세나 시장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까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유동성 시장이 미국의 유동성 단기자금 시장이 사실 긴축 나오면서 갑자기 단기자금 시장 긴축 나오면서 이제 통화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금리랑 방향들이 통화정책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시점이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2019년 8월 9월쯤일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 중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사실은 하락장으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변화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면
CCI 하나만 볼 때는 뭡니까? 매도 신호가 가짜 신호들이 물론 여기가 하락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팔았으면 아까웠죠. 매도 신호가 조금 그러면 매도는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더. 그러면 매도는 확률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얘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들,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지표들을 제가 막 다 검사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 뭐 매도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매도의 경우는 특히나 한계 보조 지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MFI라는 보조 지표도 있고 ATR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WAV라는 게 있는데 이런 애들을 같이 추가로 검토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뭐 MFI, WAV라고 했는데 자 그럼 MFI라는 것만 하나 볼게요. 자,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거 보면 얘는 뭡니까? 요때 매도 신호 안 나왔죠? 얘만 나오고 얘는 매도 신호 안 나왔어. 그리고 얘 MFI도 살짝 나왔는데. 예. 근데 요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보려면은 조금 더 확률 높게 보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ATR이랑 요 W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얘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같이 함께 봐서 거래량까지 같이 함께 봐서 두 개의 어떤 적정 가격을 찾아낸 평균 가격을 찾아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건데 그냥 한번 쉽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CCI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VWAP이라는 요 보조 지표를 측정하는 걸 보니까 얘는 어떨 때 팔아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 실제로 얘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언제? 아까 그 가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보면 얘는 신호가 안 나왔죠. 그리고 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애매한 거긴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확률 높은 지표를 우리가 얘도 이렇게 매도가 떨어졌네. 예를 들면 우리가 확률 높은 지표를 매도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뭐 5개, 6개를 보는데 6개 중에 애매한 거야. 실제로 애매한 거예요. 그죠? 실제로 애매한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애매한 거야. 얘라고 100% 진단할 수 없어. 의사도 우리 동네 종합병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진짜 서울의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큰 병원 가도 야, 이건 모를 수도 있어, 진짜. 뭐 100% 진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아리까리하다는 거야. 확실하게 신호를 안 보낸다는 거지, 이럴 때는. 근데 이럴 때 보면 뭡니까? 확실하게 얘도 신호 떨어졌고 얘도 신호 떨어졌고 얘도 신호 떨어졌고 얘도 신호 떨어졌고 얘도 신호 떨어졌어. 이때는 무조건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늦어도 이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얘는 빨리 알려졌어. 이때 알려졌고 조금 더 빨리 보려면 KB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는 게 더 시점이 더 빠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보조 지표도 내가 보니까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이게 18개월 구간으로 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개월 구간으로 좁히면 신호가 조금 더 빨리 옵니다. 근데 가짜 신호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조 지표는 이 사람마다 성향이 있을 거잖아.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선진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정강이에서 뭐 이렇게 코 정도까지만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성이 안정성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는 세팅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큼 잘 나오는 신호로 다 대부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보조지표 설정값이 서울하고 수도권이랑 사이클이 긴 지역, 한번 상승하면 7년 이상, 8년 이상, 10년 가는 지역이랑 지방의 기타 지방 같은 데 있죠. 입주 물량 한 1000세대, 2000세대만 들어와도 사이클 바뀌어버리는 인구수 20만, 30만 이런데 그런 데랑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짧은 소도시들은 기간을 조금 더 짧게 잡으니까 훨씬 더 잘 맞아요. 왜냐하면 사이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차차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화선진 님이 이게
추격 매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년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는데 아직 집을 매수하지 못한 사람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게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안 내려오죠. 이게 이제 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게 저도 정말 제 숙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 이 구간은 이미 올라가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왜냐? 아니, 신호가 몇 번 안 나와. 정말 바닥 신호는 몇 번 안 나와. 그죠? 정말 바닥 신호는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내가 지금 이제 돈이 생겼어. 이 추격 매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게 정말 더 많은 사람의 고민이긴 할 겁니다. 그것도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은 지역마다 큰 사이클이 긴 지역이냐 짧은 지역이냐, 지방 소도시냐 수도권이냐 서울이냐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설정이나 뭐 그런,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게 이제 패턴을 분석한 거죠. 이 보통 이 도시는 몇 년 이상 상승하니까 몇 년 이상 넘어가서 가매수 구간에서는 사면 위험하다. 지금 상승한 지, 예를 들면 서울인데 상승한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죠? 다른 거예요. 기타 지방인데 상승한 지 1년 된 거랑 서울이 상승한 지 1년 된 거랑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은 지역마다 사실은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 추격 매수는. 그런데 지방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계약갱신이 있잖아요. 4년이야. 지방 사이클이 조금 인구수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는 괜찮은데 인구수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 4년 가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빨리 들어간 것도 맞아. 예. 뭐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 내용 말고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매도는 더 어렵지만 그렇다. 그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서 그 뭡니까? 매도 볼 때는 한 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 추가적인 지표들을 더 보면 훨씬 더 많은 신호들이 그렇게 제가 검증해 본 것들 중에 매도 신호를 잘 잡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더 잘 잡던데, 그런 애들이 여러 개의 신호가 확률이 높을 때, 6개 중에 예를 들면 4개, 5개 이상을 이야기할 때를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뭡니까? 기술적 보조지표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를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못해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거는 툭입니다. 그죠? 이 보조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까지 먹는 것도 100명 중에 몇 명 없을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해놨냐면 차트를 2개를 해놨어요. 아래 위로. 이 모두 이렇게 누르면 뭡니까? 이렇게 서울을 보면 여기는 뭡니까? 기본적인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여기 뭐예요? 기술적인 보조지표들, 힘의 세기나 매수매도, 과매도, 과열, 침체를 알려주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때까지 눈에 보일 수 없던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보던 매수이나 가계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보조지표에서 지금 뭐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매물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분석을 함께 하고, 전세가율이 지금 뭐 54%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을 마친 후에 타이밍을 더 정확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랑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로 기술적 분석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손품항이 이것만 보면 이제 다 된다더라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또 먼저 하지 말고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라고.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뭐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전망을 해보고, 어떻게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해보고, 거기에서 예를 보면 안 보이던 거를 더 보여준다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러면 뭐야? 내가 원래는 6대4 아리까리 했어.
이것까지 보니까 얘가 5개 신호 중에 4개가 지금 타이밍이라고 하네? 그럼 뭐가 됩니까? 8대 2가 되는 거야.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거 80% 이상 확률 없으면은 나는 돈을 안 꺼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럴 때 아리까리 할 때 보조 지표 보면 더 확실하게 그렇게 더 여러 가지를 더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되네? 되네? 지금 서울만 해봤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대전? 응? 대전 보니까 일단 요지포들만 보니까 얘는 거래량은 이평선이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CCI가 아직 힘이 없고, 스토캐스틱도 얘도 힘이 없고, MFI도 지금 뭐 요 상태고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 저 아직 여러 개 신호들이 뚫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죠? 아직 기고 있죠? 그 얘는 아니지. 서울하고 다르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서울은 얘 다 신호 보냈잖아.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볼게요. 서울이라고 다 서울이냐? 자, 강남은 지금 다 이만큼 뚫고 올라갔네. 단기 이평선까지 다 올라갔고, 거래량도 올라갔고, 추세도 올라갔고, 그죠? 근데 밑으로 가볼게요. 어디? 동대문도 신호 왔네. MFI도 뚫었고. 좀 더 내려가 볼까? 어디로 갈까? 저 강북으로 한번 가봅시다. 강북 얘는 아직 못 왔고, 에레까리하네. 강북 에레까리한데 그래도 신호 두 개 정도 왔고, 더 밑에 도봉구 좋다. 도봉구는 안 왔네. 도봉구는 아직 거래량 안 올라오고, 얘도 안 올라오고, 얘 2개만 올라왔죠. CCI는 원래 좀 빠른 신호고. 그러니까 뭐 신호의 힘이 세기가 다 다르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이게 지역으로 해보니까 확률이 높네, 되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강의할 때도 뭐 사실 저는 이제 상승 전망을 했지만, 얘를 보고 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야, 저도. 얘를 보고 나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신호 몇 번 안 주는데 신호를 줬네. 23년 7월에 지역으로 해보니까 되네, 이게. 이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를 한 방에 보조 지표를 여러 지역을 비교를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 지역을 한 번에 보는 거야, 월드컵으로. 그러면 제일 좋은 지역, 지금 힘이 아직 안 올랐는데 신호가 올라오는 지역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비교를 붙였어요. 설명 한번 드리면, 자, 이거 뭡니까? 서울, 대구, 울산입니다. 파란색이 서울이네. 서울은 이미 뚫고 올라가서 구간 올라갔고, 얘 MFI라는 게 실제로 거래량이랑 가격을 같이 보는 지표거든요. 얘는 서울을만 갔고, 그리고 이 초록색 누구야? 울산이네. 울산, 얘 MFI 신호 왔고, 대구는 아예 바닥이고, 서울은 RSI라는 이거지, 힘의 추세나 강도를 나타낸 건데, 서울은 요때 신호 왔고, 그런데 울산은 얘는 아직 이제 곧 올 것 같고, 대구는 아직 이러고 있고. 우리가 신뢰성 높다고 검증한 피검사, 예를 들면 당뇨 검사, 뭐 신장 검사 한 거 3개를 보니까 서울은 다 통과했고 타이밍 다 나왔고, 이제 울산은 2개 통과했고 대구는 하나도 못 통과했네. 그런 비교를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런 검진 문항들의 비교를. 야, 이런 거지. 나랑 와이프랑 뭐 형수랑 같이 3명 가서 검진 문항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뭐 다 좋게 나왔고, 얘는 뭐 콩팥이 안 좋게 나왔고, 얘는 근력이 없고, 그죠? 다 좋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강남구, 송파구랑 어디를 했나?
비교를 했는데 서울에서 강남구랑 제가 뭐 성파구랑 노원구를 했네. 예, 노원구를 한번 봐볼까요?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입니까? 그죠? 아니죠. 보면 강남이랑 송파는 다 뚫고 올라갔고 노원구는 ATR은 요 변동성인데 얘는 못 올라갔고 MFI는 올라갔고 CC는 올라갔고 노원구도 이제 보면 뭐다? 요거 3개 중에 2개는 통과했다는 거야. 나머지 강남이랑 송파구는 3개 다 통과했고 신호는 이미 그 전에 다 나왔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걸 제가 쉽게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뒤로 한번 또 제가 한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원래는 여러분한테 이미 보여드렸지만 욕심이 나더라고. 야, 이게 지역으로도 되네? 이게 아파트로도 될까? 이게 아파트로도 이런 분석이 가능할까? 이 생각을 했어. 근데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근데 아파트로 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면 아파트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수 통계로 보는 단점이 뭐냐면 지역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표본 평균 통계라서 느립니다. 느려요. 특히나 KB는 더 느려. 부동산은 KB보다는 조금 빠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아파트로 만약에 되는데 이거를 아파트 중에서도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 단지 그리고 대단지 이런 애들은 보통 선도 단지입니다. 거래량이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다? 선도 단지란 게 뭐야? 빨리 움직여. 응? 그러면 야, 이 결국 아파트로만 되면 이게 진짜 이거는 큰 도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매도를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지들이 여러 개 있어. 그럼 걔네들을 뭐다? 매수랑 매도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힘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과열됐는지, 힘이 다 빠졌는지, 힘이 과열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기어 다니다가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지, 건강검진 여러 개 시켜보고, 검진 문항 여러 개 체크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로 5개 중에 4개가 좋아졌다. 4개 중에 5개가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가격만 봐서는 모르는데, 우리가 가격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을 보조지표 분석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사실 기대를 찼었지.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미